현실에 들어와서의 생활들이 좀 더 궁핍해지고 출가를 하고 승려가 돼야 되겠다. 가족들의 분위기는 본인이 편한 길이고 또 선택한 길이라면 굳이 반대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절을 할수록 그때 느꼈던 거는 출가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첫 머리카락이 툭 떨어지는데 대하로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낯설지만 굉장히 좀 흐뭇했던 거울 속에 삭발한 내 모습. 출가는 또 다른 선택이죠. 그러나 그 선택은 특별하다.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늦었죠. 사실은 제가 만학에 가까운 거죠. 제가 이제 뭐 자기 자랑 같아가지고 좀 쑥스러운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불교학보다는 이제 사회학 쪽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게 불교학은 기본이라고 보고, 해인사 도서관에서 우연찮게 제가 사회학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연세대 출판부에서 나온 사회학 책인데, 근데 거기에 사회사상사들의 사상을 보면서, 예를 들면 막스 웨버부터 마르크스부터 해가지고 막스 웨버 해가지고 사상사 책을 보면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사상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종교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과학적인 틀에 의해서 말씀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간에 들어가서도 사회과학 쪽에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사회학을 하는 사회복지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석사까지 내가 복지로 석사를 땄어요. 그 전에 인연되었던 이제 교수님한테 인사를 갔는데, 그 교수님이 우연찮게 박사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학위가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이 박사 학위가 없냐. 남들은 스님이 다 박사 있는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또 넘어갔죠. 네. 그 꼬임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동기가 되셨던 예, 거예요. 박사 학위를 과정을 밟을 생각이 없냐. 그러면서 이제 의례에 대해서, 불교 의례, 의례라고 하는데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쪽 분야가 앞으로 좀 많이 연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했어요. 동감을 하고. 그리고 났는데 이후에 그 통도사의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거기 천일교 가는 스님이 참법 기도를 하는데, 그 참법이 미타도량 참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초에 자비도량 참법을 했지, 네. 미타도량은 처음 봤단 말이죠. 저도 거기서. 그래서 그 스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책을 하나 얻었습니다. 절에 와서 그 참법책을 쭉 읽어보니까 참법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참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그걸로 한번 스님 인연이 있으니까 논문을 한번 써보셔라. 그래가지고 소논문을 이제 하나 쓴 거예요. 그 소논문을 쓰다 보니까 미타도량 참법이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너무 길고 장대하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소미타 참법이라 해가지고 추억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또 참법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한 것만 연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정토의 흐름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웬걸요? 조선시대의 정토 연구가 없는 거예요. 자료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선행 것 연구가 같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조선시대에. 거의 선구자로적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선구자는 아닌데, 이제 뭐는 소논문은 있어요. 네. 이제 지관 스님께서 써놓은 이제 그 조선시대의 정토시랑 고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몇 군 있는데, 이제 의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모으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후에 조선시대 정토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어떤 진함이 되지 않을까, 또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불교 의례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가섭 스님께서는 1994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수행과 공부를 이어오셨고요. 불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소임을 거쳐 현재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스님의 법명이 네. 가자 섭자 해서 네. 부처님의 마을이라는 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을을 이루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은사스님께서 네. 지어주신 법명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법명을 듣고 또 이 복지관의 이름 함께 만드는 행복마을 공동체라는 이 표현이 참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좀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넓게 보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함께하는 행복마을 공동체,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있어요. 연말 프로그램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함께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키워드는 내가 볼 때는 같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향점이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뭐 1인 세대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그 1인 세대들이 그 지역 내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 그 어울림 속에서 서로 간에 역할을 부여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공유하면은, 향유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뭐 부족하나마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출발점이 뭐 이름에서, 가섭이라는 이름에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행복마을 공동체로 기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특히 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이렇게 함께하는 네네네. 야구단을 만드셔서 네네. 운영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기관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베스트 원 야구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장애 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고 또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그러면 서로 성장해가는 그 성장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죠. 이제 장애 아동들도 어색해하고 또 비장애 아동들 더더욱 어색해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타구 연습, 시구 연습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뭐 잘 안 맞죠.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정된 이제 곳에 볼을 놓고 그걸 타구해서 또 경기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한 6개월 지나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일취월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투수도 나오고 이제 캐치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는 교육이 뭐가 있냐면 그 비장애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장애 아동에 다가가야 그 다음에 그 아동이 비장애 아동이 장애 아동에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결국은 복지관은 이제 그런 가치지향적인 거를 베이스를 깔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자비행원이라든지 또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또 보편 복지라든지 이런 전적인 운영 철학이 저희가 이제 밑에 바탕에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어르신들의 건강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저희가 2년 만에 전수조사를 마쳤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어르신들이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립되어 있으시고 네. 오픈을 안 할. 오픈 안 하니까 저 어르신이 분명히 반려견과 생활하는 것 같은데 가서 두드리거나 방문하면 엄청 싫어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반려견과 생활한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거를 꺼려하세요. 처음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타단지에 일반 세대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아직 오픈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참여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외부에 있는 일반 세대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청결 문제라든지 간식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그 반려견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개선해줄, 교정해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상담하고 이제 그걸 개선하는 훈련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소문이 나서 지금 세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우리 3층 강당이 완전히 강아지들의 여기가 이제 여기가 다 강아지. 여기 강아지들은 이제 강아지들이 여기가 이제 펫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날만큼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긴 세월 복지관을 좀 운영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자마자 처음 했던 것이 이제 그 사업, 청소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지가 깨끗해야 된다.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이미지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생활문화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을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선반해서 일자리, 저희가 노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마련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주민이 직접 다 청소하는 거예요. 쓰레기 줍기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또 그다음 캠페인, 이런 노상 방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좀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성과를 거뒀던 것 같고 그 단지 사이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 공터에 이 한 달에 한 번씩 벼룩시장을 열어가지고 이제 물건도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가져와서 판매도 하고 또 먹거리도 이제 같이 나누면서 후원도 받고 또 한쪽에서는 복지관이 참여해서 복지관 이제 후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단지와 잔지의 벽이 그걸로 해서 많이 넓어지고 또 완화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을 네.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타단지의 주민들이 저희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대가 단지와 단지의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7단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미지도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5월달 부처님 오신 달하고 또 저희가 10월달 노인의 달이 있는 10월달에는 자체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한솔 단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정자 이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를 올해 지역 사찰하고 연계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노래자랑을 통해서 지역 그 주민 동네 잔치를 한번 크게 벌려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꼭 초대해 주시면 네.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요즘은 그 스님들의 출가 후에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의 시간을 돌린다라고 하면 네. 지금의 길을 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30년이 되는 날에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생은 그 참선 수행을 하고 싶다. 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좀 덕이 부족하고 또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길을 선택하지 못했고 또 가지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뭐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주 혹독하게 그런 수행 수자의 그런 삶도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네.
다음 생엔 혹독하리 많지 치열한 수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가섭스님. 이번 생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보살행을 실천해온 스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참 다행이란 생각을 해봤는데요. 스님처럼 훌륭한 출가자가 더 많아져야 할 텐데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죠. 이 문제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도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출가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예전과는 굉장히 사뭇 다르죠, 스님. 좀 더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혹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또 우리 종단이 끌어안아야 될 의제입니다. 출가는 단순하게 어떠한 정답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 해결점은 여러 가지로 다각면으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종단의 종법부터 해서 종단의 제도, 여러 가지 복리, 후생까지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봐요, 출가는. 그래서 이제는 출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선택이나 사찰의 그런 그 과정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종단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야지 그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종단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될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출가의 길은 그런 선택의 그 여러 가지 방법만 그런 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면 그 길 한번 들어오면 그 길은 후회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처님 가르침의 길은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유입 과정이라고 하겠죠. 출가자의 유입 과정은 정말 제도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아주 촘촘하게 이제 마련돼야 된다.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종단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출가를 꿈꾸는 분이나 이제 출가를 마음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그래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출가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출가 한번 해볼까? 그래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출가는 장난이 아니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군요. 출가는 현실이야. 네. 출가는 현실이에요. 네. 출가는 그 뭐 쉽게 표현했지만 그 출가는 진지한 거잖아요.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그런 궤적을 바꾸는 일이지 않습니까? 출가라고 하는 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니까 생활이 바뀌잖아요. 예. 또 생활이 바뀌어서 또 생각의 틀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길을 가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절집으로 말 선지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의 의지처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출가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출가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고민하지 말고 일단 선택하셔라.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네. 이제 시청자들에게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 이거는 가지고 가세요라고 네. 만약에 말씀을 한다면 또 어떻게 좀 저희가 하면 좋을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죠. 이제 개개인별로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행복의 기준점도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행복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해내는 행복이란 말이죠. 젊은이들에게 이제 저는 늘 얘기하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를 만들어라. 그게 엄청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요즘에는 메타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메타인지.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시선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 시선을 가지고 나의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들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본래부다라는 거예요. 네, 불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성을 감싸고 있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지혜와 자비인 건데, 그 내 안에 원래의 상처받지 않고 고정량에 있는 그 지혜와 자비는 맑고 밝고 온화하고 따뜻한 게 있는 거예요, 성질이. 우리 안에.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차갑게 그냥 내지는 냉정하게 그냥 굳어있는 마음으로 그 자기 관념에 의해서, 어렸을 때는 계속 그런 관념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그거를 계속 먼지나 지저분한 걸 덮어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맑고 밝고 온화하고 깨끗한 나의 참성품을 내면 그것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워낙 그걸 못하니까 좀 심하게 이렇게 모든 걸 다 무수유하라 내놓아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하게 살려면 결국은 내 자신 안에 본래 있던 맑고 원하고 따뜻한 나의 본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가지신 계획, 발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주인연들과 함께 얼굴 보면 사는 게 가장 큰 꿈입니다. 좋은 인연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여기에 그동안 펼쳐오신 스님의 보시행과 자비행이 다 녹아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가섭 스님의 말씀처럼 맑고 밝고 온화하고 따뜻한 나의 참모습을 찾는 노력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